네, 안녕하세요. 어, 아, 오늘부터 해서, 한 4일 정도로 해서, 하루에 2시간씩, 그래서 총 8시간 동안, 이제 자율주행에 관련된, 5G와 자율주행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일단 오늘 첫 번째 날은 일단 자율주행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제 5G와의 관계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이제, 자율주행에서 돌아가는 머신러닝, 뿐만 아니라 딥러닝 관련된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그런, 딥러닝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이제 어, 강화라고 해야 되나요? 좀 약간 성능을 높이기 위한 영상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네 번째 날에는 딥러닝을 통한 모델을 구성할 때 복잡한 모델을 어떻게 구성해서 자율주행에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총 실습은 없고요. 실습은 없고 제가 직접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동작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좀 약간 뭐 제가 실습을 하는 시점에서는 조금 뭐 재미도 없고 실습하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재미있을 건데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하기 때는 조금 약간 지겨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2시간이라서 금방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총 8시간 동안 들어와서 일단 자율주행이 어떤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개론적으로 좀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에서 돌아가는 알고리즘은 이런 형태로 돌리는구나.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돌아간다. 그리고 이런 심플하게 돌아가는 알고리즘들을 어떻게 하면 좀 어떻게 성능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을 하는데, 여러 가지의 토크를 어떻게 한꺼번에 돌리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렵게 됐을 때 이제 좀 질문을 준다든지, 제가 최대한 쉽게,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어떤 그게 심플하다고 하면 좀 심플한데, 그렇다고 해서 쉽다고 해서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 좀 가다가 조금 뭐 어렵거나, 뭐, 내용 설명이 조금 더 보충이 필요하다든지, 뭐 이러면, 말씀을 주시면, 더 보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소개를 좀 늦었죠, 그죠? 예, 저는, 피온소프트의 수석 연구원이고요. 일단 제가 맡고 있는 분야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운전자를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전자가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서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을 해서 자율주행 모드를 정말 그러니까 깨끗하고 안전하게 어, 전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맡고 있는 부분은 자율주행에서 운전자를 모니터링하는 혹은 탑승객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자율주행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제 어느 정도 좀 잘 파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좀 전달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여러분들 좀 배워서 어떤 뭐라고 하죠? 이해를 높인다고 해야 되나요?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자율주행을 구성하고 있는
좀 약간 심플하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율주행차의 잠시만요. 화면을 좀 공유를 하고 음. 자, 잘 보이시죠? 그러면 슬라이드 쇼로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지금, 피드백을 한 번씩 주시면 제가 좀 진행하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피드백이 너무 없으시면, 이게, 저 혼자, 저 혼자만 말하는 형태가 될 수 있어가지고, 예, 예. 피드백을 조금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 자율주행차에서 장착된 어떤 외부에 인식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면 꼭 요거는 들어가야 되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차의 어떤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GPS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일반 차량에도 GPS는 다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다고 얘기해야 되나? 좀 약간 고급차에서는 달려 있습니다. 고급차에서는. 예. 약간 GPS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요. IMU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실제 GPS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그다고 이제 앞차와의 어떤 간격 그리고 앞차에 뭐가 있는 앞에 뭐가 있는지 혹은 뒤에 뭐가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 레이더를 뒤 앞과 뒤에 달려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옛날 차도 다 달려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주행하지 않는 차도 이런 레이더를 전후방에 위치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에서 제일 중요한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카메라를 달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앞단에 달리는데 카메라가 한 개만 달려 있지 않고요. 생각보다 좀 많이 달려 있습니다. 많이 달려 있고 그리고 이 카메라가 한 개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역할은 보통 세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거리, 중거리, 원거리에 대한 카메라가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카메라 렌즈로 좀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고급스럽죠, 그죠? 그냥 단순한 한 개의 렌즈만 가지고, 한 개의 기능만 하는 카메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죠? 라이다라고 하는, 어, 센서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G90 엄청 멋있는 차 있죠, 그죠? 예. 엄청 멋있는 차가 라이다를 두 개를 달고 있어요, 앞에. 두 개 달고 있고, 자율주행이라고 하지 않고, 오토메이트 드라이빙 기능이라고 하죠. 그죠? ADS 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ADS 기능이, 실제로, 탑재가 아직 안 됐어요. G90에. 예. 아직 잘 안 됐지만, 지금 곧 달려오려고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런 센서들의 데이터들을 취합을 해서 실제 움직임과 그다음에 가는 거, 서는 거, 그다음에 회전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컴퓨터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이 들어가 있죠. 네. 그렇게 들어가 있고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자율주행차를 봤을 때 이런 요 정도의 센서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레이더, 카메라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조금씩 하나씩 더 살펴보면 음, 카메라를 좀 더 살펴봅니다. 카메라를 살펴보면 카메라로 하는 역할은 실제로 오브젝트를 디텍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내 앞에 있는 전방에 있는 카메라, 그 다음에 양측방에 있는 카메라, 혹은 후방에 있는 카메라에 대해서 어떤 물체가 있는지를 이제 검출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검출과 동시에 차선이라든지 이런 차선 보이죠, 그죠? 이런 차선들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차가 갈 수 있는 영역 그런 것들을 이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카메라로 투시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죠, 그죠? 이게 3D 카메라가 아니기 때문에 카메라만으로는 부정확한 거리 정보, 그러니까 내 차와
그 다음에 어떤 오브젝트와의 어떤 관계를 알아볼 때 이 3D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부정확하고 거리를 측정하지 못해서 어느 정도 가면 이 물체와 부딪히겠다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음, 알 수가 없죠. 예,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 내 앞에 있는 화면에서 무엇이 있고 어떤 게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요. 이런 것들은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이 2D 카메라를 통해서 완전히 거리를 알 수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 그 거리와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내 위치에 있는 거리와 어, 실제로 이미지상에 있는 오브젝트와의 거리의 상관관계를 추정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추정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모른다고 할 수 없죠. 예. 일단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테슬라의 자율주행 이름이 뭐죠? FDS죠, 그죠? FDS. FDS, FDS 기능이 FDS 기능 맞나요? 갑자기 FDS 기능을 하는 주요 센서는 카메라입니다. 그러니까 라이다가 달려있지 않아요. 좀 이따가 라이다를 볼 건데 일단 라이다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카메라만으로 자율주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카메라가 도대체 몇 대 달려있는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6대 정도 달려있어요. 여섯 개의 카메라를 가지고 자율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네. 자, 레이더입니다. 레이더는 센서의 이름에서 나오듯이 레이더 신호를 레이더 신호를 바깥으로 보내요. 바깥으로 보내서 그 레이더가 어, 튕겨오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앞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뭐가 있다는 것도 앞에 장애물이 있다. 혹은 이 공간에 뭔가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 이 말이 중요하죠.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에 차가 있든지 사람이 있든지 뭐 장애물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다 똑같이 뭐가 있다라고만 할 수 있지 이게 차입니다.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사람입니다. 그리고 뭔가 앞에 박스가 있습니다. 라고는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요즘 기술이 많이 발전돼서 레이더만으로도 오브젝트의 클래시피케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발전은 됐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는 오브젝트의 클래시피케이션은 어느 정도 추정입니다. 추정이죠. 그죠? 추정이 일어나는데 그 추정의 어떤 정확도가 완전하게 높지는 않다. 그래서 그런 것 뭐 약간 라이다 같은 어떤 역할을 하고 싶지만 실제로 라이다 같은 역할을 못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레이더는 어떤 역할을 한다?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 혹은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어떤 공간에 대한 물체가 있다 없다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약간의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센서죠. 그죠? 라이다입니다. 라이다. 말 그대로 라이다는 레이저, 아까 전에는 레이다 신호를 가지고 얘기를 했죠. 그죠? 라이다는 레이저 신호를 보냅니다. 레이저 신호. 그래서 레이저 신호를 보내서 돌아오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정확한 물체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레이다 같은 경우에는 공간에 대한 있다 없다를 파악을 할 수 있겠지만 라이다는 물체가 뭔지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나의 위치에서 3D 스캐닝이 가능한 센서입니다. 그래서 3D 스캐닝이 가능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 위치 기준으로 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대부분의 자율주행 시스템에는 중요 센서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카메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격 경쟁력에서 어, 가격 경쟁력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가격 경쟁력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초창기에 자율주행을 어떤 연구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보면
라이다가 한 대당 5천만 원씩 있어요. 5천만 원씩. 벨로다인 라이다라고 해서 5천만 원씩 했는데 그것도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직수입하고 이랬거든요. 완전히. 예. 그렇게 하는데 그 라이다 5천만 원짜리 라이다를 안다고 생각합시다. 차값을 경쟁력이 없겠죠, 그죠? 예. 근데 지금도 이 라이다가 비싼 한 대당 한 100만 원 이상씩 한 대당 100만 원 이상씩 넘습니다. 근데 엄청 많이 줄어들었죠. 5천만 원에서 100만 원, 그죠? 예. 엄청 많이 줄어들었죠. 하지만 카메라는 얼마인 줄 아세요? 라이다에 비해서 카메라는 원가로 하면 몇천 원밖에 안 해요. 몇천 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끼케봤자 뭐 만 원 정도? 예.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뭐 몇십만 원 정도면 충분하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게임이 되겠어요. 게임 가격적으로. 게임이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카메라로만 하는 거에 대한 기능이 너무 가격이 경쟁력이 높아서 테슬라가 인기가 좀 많이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안 좋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라이다로 동작시키는 자율주행이랑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예,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 그 대신 라이다를 달고 있는 차량들은 굉장히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네. 대부분의 차량 OEM, 그러니까 뭐, 현대라든지, BMW, 뭐, 등등, 벤츠, 뭐, 이런 데 등등에서는 다 라이다를 달고 있어요. 라이다를 안 다는, 유일하게 테슬라만 카메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도. 근데 사고도 많이 나죠, 그죠? 사고도 저번에 한 번 봤지 않습니까? 이 카메라가, 잠시만요. 자, 카메라가 이렇게 보는데, 카메라의 특징이, 백화라는 현상이 있어요. 백화라는 현상. 갑작스럽게 그 빛의 양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경우. 그래서 하얀색으로 바뀌면서 분간을 못해요.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죠? 우리가 보면 해가 갑자기 팍 튀어오를 때 있죠, 그죠? 길을 가는데 우리가 코너를 돈다든지 그다음에 뭐 언덕을 넘는다든지 이럴 때 갑자기 해가 팍 나오면서 블랙아웃이 살짝 됐다가 우리 눈이 금세 그 눈은 우리 사람의 눈은 정말 정말 엄청난 센서입니다. 센서죠. 얘는 갑자기 블랙아웃 됐다가도 금방 회복하죠, 그죠? 예, 금방 회복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물체들 다다다다다 인식을 해요. 하지만 어, 저기 어디죠? 카메라 같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블랙아웃이 없는 게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라이다 같은 게 블랙아웃이 없어요. 하지만 카메라는 그런 거에 좀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그래서 그 약점을 보완하겠죠. 어떻게 보완하겠습니까? 카메라를 여러 개 달면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된 놈도 있을 거고 안 된 놈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런 쪽에 들어갔습니다. 하여튼 그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뭐냐면 꼭 이렇게 모든 걸 갖춰서 자율주행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도 있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어떻습니까? 카메라로만 하게 되면 뭐가 높아야 되죠? 네, 기술력이 엄청 좋아요. 기술력이. 그러니까 엄청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카메라 관련된 이미지 관련된 인식 기술이 장난 아니다는 거죠. 네. 우리 월등히 넘는다는 거죠. 월등히. 그 라이다가 커버할 만한 안전한 기준을 카메라로도 억지로라도 커버한다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음. 엄청 대단한 겁니다. 진짜. 엄청나죠, 그죠? 네. 저도 어떻게 하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도 모르는 지금. 테슬라만 알고 있어요, 테슬라만. 그래서 엄청 궁금합니다. 하지만 라이다로 하는 거는 좀 그래요. 라이더로 하는 거는 어, 어렵긴 하지만 굉장히 연구도 많이 되어 있고 오픈도 많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카메라로만 하는 거는 오픈이 안 되어 있어요. 예. 이런 게 독점이죠, 어떻게 보면. 예. 자, 그래서 자율주행차의 각 장착된 센서 범위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야 이 센서가 왜 달려야 되는지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라이다를 보세요. 라이다를 보면 요런 마우스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어, 요런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드 레이저 라이다, 그다음 이쪽 레이다, 그다음 이쪽 라이다, 그죠? 예, 그리고
레이더는 중거리 레이더, 원거리 레이더, 후측방 레이더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레이더에 관련된 기술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후측방과 후측방 레이더와 중거리 레이더, 원거리 레이더를 통해서 내가 가져가고자 하는 앞에 뭐가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죠.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그 앞에 뭐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뭐가 있으면 바로 쏠 수가 있다.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죠. 예. 그래서 굉장히 기술 자체가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율주행을 좀 더 풍부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율주행 프로세스를 뭐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의 3단계라고 하죠. 인지, 판단, 제어를 통해서 자율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그런 센서들을 가지고 원하느냐, 인지를 합니다. 인지.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서 나오죠. 고정지물 인식, 경로 탐색, 차로, 차선, 횡단보도, 터널, 고가 뭐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변동지물, 이동체지물, 그러니까 차량, 보행자, 신호등, 사고 차량들은 인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지를 해서 뭘 합니까? 경로 탐색도 하고, 그 다음에 차량과 그 다음에 어떤 인프라와의 통신을 통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뭐가 있는지, 혹은 지금 신호등이 어떤 건지 뭐 이런 것들도 감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센서를 통해서 아까 전에 bin동지물, 이동지물 인식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인지를 하는 거죠. 인지를. 자, 그럼 이런 인지를 한 재료들이 어디로 가느냐? 판단 쪽으로 갑니다. 판단. 그래서 내가 지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 안 주행 상황을 판단하는 거.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전략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차선 변경과 추월, 좌우 회전, 어떻게 정차를 해야 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고 아직 뭔가를 행하지는 않았어요. 결정을 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게 주행 경로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목표 궤적, 목표 속도, 내가 가고자 하는 타겟에 대한 부분들의 정보가 도출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행 경로를 받아서 결국은 실제로 제어를 하는데 그 제어를 하는 어, 아이템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조향각과 토크 그리고 목표 가공속 요거밖에 없어요. 웃기죠, 그죠? 예. 굉장히 많은 어떤 인지를 해서 막 복잡하게 다 인지를 해서 결국은 뭔가를 판단하면서 굉장히 알고리즘이 돌아가요. 그래서 이만큼 가야 되겠어. 전방 30m 동안 방향은 이렇게 해서 속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거를 생성시키는 거죠. 그 생성시킨 걸 결국은 차량을 제어하는 건 뭡니까? 핸들을 얼마만큼 돌리고 스로틀 밸브를 얼마만큼 밟아라 이겁니다. 네. 그래서 엔진을 가감수하고 조향을 통해서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죠. 네. 자, 이게 자율주행 프로세스의 아주 큰 흐름이지만 이게 다예요. 이게 답니다. 예. 어려워 하실 게 없고 이게 다예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지금 움직이는 차. 자율주행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고 안 하고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죠. 오토메이티드 드라이빙이라고 해서 그냥 자동 운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 운전. 자동 운전을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 핵심은 차를 제어하는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 차를 제어하는 필터가 조향각과 스로틀 밸브밖에 없어요. 조향각과 스로틀 밸브. 좀 이따가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조향각 얼마나 방향을 조절하고 얼마나 가야 될지에 대한 결정만 하게 되면 차는 그것만 조절하게 되면 간단한 거죠. 가고 회전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거를 명확하게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판단이죠. 판단. 그리고 센싱하는 부분에서의 정확성. 을 가져 정확한 재료를 받아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 프로세스를 돌리는 거예요.
인지 판단 제어, 인지 판단 제어, 인지 판단 제어. 계속 돌아가, 계속 루프를 돌립니다. 이미지 판단 제어, 인지 판단, 계속 인지 판단 제어. 자, 이거를 이제 어디서 한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컴퓨터 시스템에서 한다. 컴퓨터 시스템에서. 이해되시죠? 그죠? 예. 자, 근데 이거는 또 여담이긴 하지만 예전에 자동차의 프레임, 그러니까 플랫폼으로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그 전에 컴퓨터 시스템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존 차량에서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자율주행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이 주 프로세스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성능의 프로세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반도체가 계속 들어. 그냥 차량을 만들어내는데 왜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요?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로 넘어가는 시점,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 플랫폼 자체를 옛날 플랫폼 버리고 완전 신 플랫폼. 그게 뭐냐? 중앙 집중적인 컴퓨팅 플랫폼. 약간 좀 안 익숙하시죠, 그죠? 안 익숙하시죠? 근데 자동차의 어떤 산업에서는 센세이셔널. 지금도 막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엄청나게. 관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SDV라고 해서 Software Defined Vehicle이라고 하는 그런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에서. 그래서 예전에 그런 걸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으로 혹은 플랫폼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사용자의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자율주행의 요구사항도 많이 높아지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죠? 지금 그래서 그런 어플리케이션 칩이라고 얘기하는 이 칩, 그러니까 인공지능 이 자동차의 두뇌가 되는 이 칩을 확보하는 게 관건입니다. 관건입니다. 그리고 이 칩을 만드는 것도 관건이에요. 예. 그게 가장 아주 중요한 목표죠. 그죠? 자동차 업계에서는 지금 현재. 왜냐하면 남 걸 싸우게 되면 힘들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테슬라는 어떻습니까? 테슬라는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갔어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처음 시작부터 그렇게 했어요. 10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리눅스를 넣어 부자시키려고. 대단했죠. 그래서 10년 전에 리눅스를 넣어서 돌린다고 했는데 사람 다 욕했어요. 안 될 거다. 말할 거다. 네. 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 그래서 테슬라, 미친 짓이다. 차에 리눅스를 넣는다? 미친 짓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죠? 근데 성공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성공하고 나니까 이 플랫폼이 이제 검증이 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자동차 시스템들이 다 그렇게 바뀌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바뀌는데 에 굉장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굉장한 노하우가 필요해요. 굉장히 어렵고. 근데 그것들을 이제 누구야? 테슬라는 이미 확보하고 있고 그래서 기존 자동차 플랫폼하고 그런 기술 격차가 지금 한 5년 정도 나요. 5년. 기술 격차가 한 5년 정도. 그래서 테슬라가 뭐야 CEO가 좀 약간 또라이라서 그렇지 그 테슬라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산업에 대한 어떤 기술에 대한 독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대단합니다. 예. 엄청나죠.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게다가 오픈도 잘 안 하고, 애플하고 비슷한 전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테슬라의 전략은 차를 만드는 전략이 아니에요. 테슬라의 목표는 소프트웨어를 팔아먹는 전략입니다. 소프트웨어를 팔아먹는. 그러니까 테슬라는 차를 만들려고 막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목표는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 누구야? 누구죠? 어, 네, 그 CEO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첫 번째 그 소프트웨어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네. 실제로 자꾸 여담을 자꾸 얘기하는데 진도하는 게 테슬라에 들어있는 차는 하드웨어적으로는
지금 차를 사잖아요. 자율주행이 될 수 있는 이런 센서들 있죠, 센서들.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센서들이 다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내가 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드웨어적으로는 자율주행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드웨어적으로. 그럼 뭡니까? 소프트웨어만 탁 넣으면 자율주행이 돌아가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에서. 그래서 테슬라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차를 살 때 사는 게 아니라 옵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차가 사고 내가 몰고 1년 동안 몰고 다니다가 자율주행 한번 넣어볼까 하면서 돈만 지불하면 자율주행인 거죠. 소프트웨어로. 그래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고 리부팅하고 차가 리부팅되고 나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돼 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버튼이 생겨요. 자율주행 누르면 자율주행이 됩니다.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 이런 형태. 그럼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의 차량은 어떻게 됩니까? 자율주행에 넣으려면 옵션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는 말은 뭡니까? 이 센서를 다는데 돈이 들어가요. 이 센서를 다는데. 이해되시죠? 그죠? 센서를 달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옵션을 선택하면 센서를 달을 수 있는 그때부터. 우리 옛날에, 우리 지금 AVN에 자율주행 내비게이션을 넣을 거냐 말 거냐 하지 않습니까? 근데 테슬라는 내비게이션 넣어놨다. 안 보일 뿐이지. 넣어놨다가 내가 돈을만 지불하면, 소프트웨어적인 돈만 지불하면 나온다. 아,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일인데, 별로 안 와닿죠, 그죠? 왜냐하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맞죠?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안 됐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보시면, 자율주행, 자율주행을, 차 살 때 자율주행이 있냐 없냐를 선택할 거예요. 선택할 거예요. 아직까지 선택할 거예요. 예. 그런데,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서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클을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음. 이게 제 얘기가 좀 약간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자동차 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그래서 자동차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막 흡수하고 있죠. 막 땡기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뭐라고 해야 됩니까? 거의 진공청소기로 뽑아 당기고 있다고 생각해도 돼요. 진짜. 네? 진짜 그렇게 인력들을 뽑고 있습니다. 왜? 다 소프트웨어예요. 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가격이 떨어지고 떨어진 가격에 하드웨어는 뭐 끼워 넣는 거. 예.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5G와의 그 기술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일단은 우리의 주제이기도 하죠. 예. 5G를 살펴보면 자, 자율주행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5G가 그 아까 전에 우리 센서 중에 VTX라고 얘기한 거 있죠, 그죠? 그 VTX가 뭡니까? 어, 내 차가 인프라적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차와 차 간의 그 데이터도 받아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VTX 역할을.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전방 한 20km 안에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고가 있다면 회유할 수 있는 부분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인프라 정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날씨 뭐 이런 것들도 내가 가려고 하는 지역의 날씨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네. 그런 정보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차와 차 간의 정보를 이용을 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내 앞차가 막히는데 그 앞차에 뭐가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알아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5G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나죠. 지금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그러니까 차가 가면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두뇌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인지할 수 없는 센서로 인지할 수 없는 것들을 인지해서 데이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즐겁게 갈 수 있다. 이해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5G의 성능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네트워크의 성능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기존의 LTE에서 있는 레이턴시로는 이런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G의 저지연성이라고 하는 기능을 여기에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꼭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5G에. 아,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할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또 앞으로 가면서, 네, 이거 아,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 제어를 할 때, 실제로 차가, 어, 이런 경우가 있죠, 그죠? 노인분들이 차를 탔는데, 갑자기, 뭡니까, 이거? 심장마비가 왔어요. 심장마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운전 자체를 못하죠, 그죠? 예. 그래서 운전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응급에 대한 부분이 요청이 되는 거죠.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되면 5G에 연결해서 실제로 차를 어떻게 원격으로 제어를 해요. 원격으로. 원격으로 제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원격으로 제어를 할 때 어떻게 돼요? 지연성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카메라의 영상을 봐야 되는데 카메라의 영상도 거의 저지연성 없이 그 카메라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거의 풀 HD급 데이터죠, 그죠? 그 데이터가 끊김없이 어떻게 원격지로 계속해서 전송이 돼요, 실시간으로. 그래야지 그 카메라를 보면서 원격지에서 어떻게 어떤 매니저가 이렇게 움직여서 안전한 곳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맞죠? 예.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5G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례로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5G가 플러스돼서 융합이 돼야지만 완전한 자율주행이 이루어집니다. 완전한 자율주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서 또 여담이 하나 더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자율주행 레벨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배우실지 모르겠지만 자율주행에는 5개의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자율주행 레벨은 1, 2단계 레벨입니다. 1, 2단계 레벨. 아직 3단계 레벨까지도 일단 다른 어떤 차에서는 오픈을 한다고 했지만 현대자동차에서는 아직 3단계 레벨까지. 아까 전에 3단계 레벨이 나온다고 얘기 드렸던 그 차가 G90이라고 하죠. G90 차. 자, 하지만 그러면 레벨 3와 레벨 3는 이제 곧 할 건데 그럼 레벨 4 완전 자율주행은 어찌 되죠? 라고 했을 때 완전 자율주행은 완전 자율주행은 지금 현재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학계에서. 이게 무슨 얘기가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죠? 혼란스럽죠. 하지만 완전 자율주행은 못한다고 결론 났어요. 왜? 아직 기술 레벨이 완전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기술 레벨은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리고 법적인 문제도 많고, 모든 걸 종합해서 판단해 봤을 때, 레벨 4 자율주행은 아직 요원하다. 산업계에서 그렇게 결론을 했어요. 왜냐하면 산업계에서는 2027년, 8년을 자율주행 레벨 4를 달성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작년이죠, 작년에 아르고스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아르고스라는 프로젝트인지는 모르겠는데 명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구글하고 벤츠인가요? 벤츠인가 BMW인지 하여튼 그런 연합이 있어요.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완성시키기 위한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그 컨소시엄이 2조 이상의 금액을 쓰고 지금 뭐야 분산되는 거죠. 그래서 구글이 우리 못하겠다라고 손 들고 나간 겁니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간 거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아까 전에 말한 기술 레벨이 아직 못 나갔다. 그러면 우리가 타겟팅하고 있는 기술 데이터는 뭐냐 레벨 3단계입니다. 3단계. 3단계. 예, 아직 요원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율주행 레벨 4를 달성한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하지만 레벨 3 단계는 다 왔다. 그래서 레벨 3는 분명히 레벨 3는 자율주행이 될 수 있는 구간에서만 자율주행을 하는 겁니다. 자율주행.
그래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구간을 어떤 법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정해놓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해요? 5G가 전체 경로를 파악을 해서 앞단에 있는 상황을 미리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곳에 자율주행이 가능한 곳인지를 파악을 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됐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개요를 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인지하고, 판단하고, 제어하는 게 다 나눠져 있다. 그리고 그 나눠져 있는 부분에서 판단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부분 입장에서 우리가 쭉 이어나갈 거예요. 그리고 제어를 하는 입장에서도 중요한데, 제어는 정말 간단하게 제어. 뭘 제어한다? 조향과 스로틀 밸브만 제어를 한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자율주행에 어떤 센서가 들어가고 자율주행의 센서가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를 개론적으로 좀 살펴봤죠, 그죠? 예. 그리고 그러면 자율주행을 통해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프로세스가 어떻게 이어가는지 또 여러분이 이제 파악을 해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럼 자율주행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면 좋겠는데 그 자율주행을 하려니까 차도 있어야 돼요. 그죠? 맞죠? 그리고 뭡니까? 어, 자율주행을 위한 센서들도 좀 많이 달려 있어요. 이러니까 해볼 수가 없어요. 실제로. 뭐 해보고 싶으시지만 실제로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과제의 이제 이 강의의 이제 핵심이죠. 그죠?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율주행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얘기를 드릴 겁니다. 얘기 드리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주요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라이다 센서는 아니에요. 카메라로만 대보도는 형태로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카메라로만으로도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개념을 잡고 있으면 어디 가서도 충분히 얘기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시뮬레이터가 어떤 형태로 제공되는지, 그죠? 결국은 우리가 뭐 자율주행을 하겠다고 해서 큰 차가 없으니 어떻게 할까? RC카를 활용하고 그 RC카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니 그 RC카를 이용해서 하긴 하는데 RC카를 시뮬레이터에서 모델링한 걸 가지고 우리가 활용해 보겠다. 라는 게 이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 교육의 이제 중요한 핵심이죠. 그죠? 네, 앞으로 이제 4시간, 4일 동안 이끌어갈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볼까요? 시간이 15분이네요. 조금 더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CNN을 이용한 자율주행 개발입니다. CNN이 뭐죠? 뭐, 좀, 음, 우리가 그 영상 인식을 했다고 치면 모르는 단어는 아니죠. 그죠? 예. 영상. 그리고 인공지능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뭐 영상을 통해서 뭔가 클래시피케이션 한다든지 오브젝트를 디텍팅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하려고 하는 등등을 할 때는 꼭 중요하죠. 그죠?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죠. 그죠? 예.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자율주행을 개발하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율주행을 하려고 하면 차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컴퓨터밖에 없어요. 그죠? 맞죠? 그래서 일단 RC카를 이용해서 자율주행이 어떻게 동작되는지 거기도 자율주행을 동작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그 프레임워크가 동키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이제 소개를 드립니다. 그 동키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시뮬레이팅도 하고
그 시뮬레이팅을 하면서 이제 실제로 자율주행 모델도 조용해서 그죠?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실제로 자율주행을 개발하러 가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자, 엔비디아 아시죠? 그죠? 엔비디아 게임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엔비디아. 하지만 게임 그래픽 카드가 아닙니다. 즉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에서 CNN만으로 그러니까 카메라 영상만으로 자율주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해서 10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2010년 전 정도 됐을 거예요. 10년쯤에 논문을 하나 냈습니다. 그게 논문을 냈는데 그게 뭐냐면 카메라 세 개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 레프트, 센터, 라이트 카메라 이 세 개의 카메라를 가지고 자동으로 운전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라는 만드는 논문을 냈어요. 네. 그 논문에서 사용했던 시스템입니다. 이게 최초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자율주행을 한다는 관점에서 어떻게 자율주행을 라는 것을 알아보기 가장 좋은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고 논문입니다. 예. 그 논문에서 나오는 시스템이 한번 살펴보면 아까 전에 얘기했죠? 컴퓨팅 시스템이 엔비디아 드라이브 PX라고 하는 이 컴퓨팅 시스템이 들어있어요. 예. 어, 딥러닝을 위한 GPU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고성능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에 카메라가 세 개 연결되어 있어요. 레프트 카메라, 센터 카메라, 라이트 카메라. 이렇게 세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을 다 입력을 받죠. 입력을 받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처리를 해서, 처리를 해서, 내가 가야 되는데, 어디로?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를 결정하는, 자, 스트링 휠 앵글 값을, 어, 이 시스템에서 전달합니다. 그리고 스트링 엔딩값과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빠졌는데 시스템에다가 그 차량 시스템에다가 뭐죠? 스로틀 밸브 값을 쭉 주는 겁니다. 스로틀 밸브 값. 그래서 두 가지 값을 준다고 했죠. 그죠? 휠 값과 어떻게 스로틀 밸브 값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SSD를 장착을 해서 이 영상 카메라를 저장을 하는 그리고 휠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네, 우수 간단하죠? 네, 우수 간단하지만 그 당시에 이런 엔비디아 드라이브 PX는 엄청 비쌌어요. 이게 2천만 원 했었죠. 그죠? 네. 그때 얘들이 내면서 이런 논문도 같이 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많은 연구자들이 이걸 가지고 그대로 한번 분류해보고 이렇게 했었죠. 그죠? 예. 자, 음, 더 나가기 전에, 음,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예, 30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쭉쭉쭉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10분 정도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뵙겠습니다.
자, 이제 30분 됐죠? 네. 그래서 혹시 어, 그 앞선 시간에서 했던 것 중에 뭔가 뭐 물어볼 내용이 좀 있나요, 혹시? 예. 당연히 제가 해봤지만 질문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작할 때는 좀 피드백을 주셔야지. 네. 자, 그럼 또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어, 그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종 목표로 잡았던 게 뭐였죠? 스티링 휠과 그다음에 뭐죠? 스로틀 밸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두 값을 취득하는데 이 두 값을 가지고 실제로 차를 제어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예. 근데 이 스티링 휠과 그다음에 스로틀 밸브를 얼마나 움직여야 되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 학습을 어떻게 시키느냐? 어떻게 시키느냐? 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운전자가 한 명이 타서 레프트 카메라, 센터 카메라, 라이트 카메라가 운전하는과 동시에 같이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할 때 내가 운전자는 그냥 운전을 하는 거죠. 그죠? 운전을 하면서 어떻게 그때 장면에 따른 스티링 휠 앵글과 스로틀 밸브의 정보를 저장을 합니다. 같이.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레프트 카메라, 센터 카메라, 라이트 카메라의 각 프레임마다 스티링 휠이 얼마나 움직였는지, 스트로베가 얼마나, 스트로틀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한 프레임으로, 한 로로 해서 저장, 한 로, 한 로, 한 로, 이렇게. 그거를 이제 뭐죠, 이거? SSD 이 드라이버, 하드 드라이버에 저장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한 거를 어떻게? 이제 이미지 학습을 시키는 거죠. 학습을 시키는 거죠. 이 그림일 때는, 스트로베를 얼마나 돌렸다. 혹은, 스트로베를 얼마나 열었고, 그 다음에 핸드 스트링 휠을 얼마나 돌렸다라는 거를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 학습을 시키는 부분을 이제 이쪽에서 보면, 도식에서 설명을 드리면, 자, recorded steering wheel angle. 아까 전에 SSD에서 저장되어 있던 스트링 휠 앵글과 그 다음에 어떻게 레프트 카메라, 센터 카메라, 라이트 카메라에 대한 정보를 같이 요, 요 한꺼번에 요거를 어, 잠시만요. 이게 뭔가 도구가 없네요. 쓰고 싶은데. 자, 그래서 요, 요, 네. 요렇게 요거를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레프트 카메라, 그다음에 센터 카메라, 라이트 카메라, 그다음에 요 레코디드 스트레이팅 휠 데이터를 전달하는 겁니다. 전달하면 자, 랜덤 시프트 앤드 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왜 하느냐? 실제로 레프트 카메라와 센터 카메라, 라이트 카메라를 가지고 실제로 운전했던 상황만 저장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운전했던 저장 말고 추가적으로 운전했던 그 화면이 아닌 화면들로 구성을 해서 만들어서 더 추가적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랜, 랜덤하게 시프트 시키고 로테이션 시키고 그죠? 그리고 이거 adjust for shift and rotation. 그러니까 시프트 시키고 로테이션 시킨 거에 대해서 약간 조정을 하는 거죠. 그 앵글도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작을 하는 거예요. 조작을. 그러니까 요런 화면일 때는 요 정도 돌아갔을 거야. 요 화면일 때는 요렇게 돌아갔을 거야. 라고 해서 데이터를 계속해서 만드는 겁니다. 왜 이런 작업을 하죠? 왜? 이 두 가지 작업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작업을 왜 하냐면 데이터가 부족해서 그래요. 데이터가. 우리가 알고리즘을 만들 때 데이터가 풍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데이터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작된 데이터를 만든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신디사이즈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거 영상인식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많이 하고 있죠. 그죠?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데이터를 약간 어, 조작을 해서 실제로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영역을 다시 신설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이 조작돼서 데이터가 넘어가면 자, 이게 desired then string command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답 이 화면일 때 이렇게 움직여야 돼라고 하는 정답이라고. 이게 누굴 통해서 나왔죠? 운전자를 통해서 나왔죠. 운전자. 그죠? 운전자. 운전자가 직접 스트링 휠을 돌린 그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CNN을 통해서 CNN 그러니까 학습 모델을 통해서 추정한 스트링 휠 코맨드. 그러니까 추정한 스트링 휠 코맨드와 이거는 운전자가 직접 돌린 거죠. 그죠? 운전자가 직접 돌린 거에 뭡니까? 오차를 찾아내는 거예요. 오차를. 그래서 운전자는 스티링 휠을 만 1라디안 정도로 돌렸다 치면 우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추정했던 스티링 휠은 0.7라디안 정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0.3라디안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는 거죠. 그거를 여기서는 에러라고 합니다. 에러. 그래서 그 에러를 어떻게 어, 다시 모델로 넣어서 백프로포게이션 그러니까 조정을 한다는 거죠. 파라미터를 막 조정을 해서 그 웨이트를 어저스트먼트를 시작을 해서 이 CNN의 파라미터를 조정을 하는 겁니다. 조정을 하고 어떻게 다시 카메라로 들어오고 학습하고 다시 추정하고 원래 들어가 있는 조정하고 빼서 에러가 나오는 걸 더 조정하고 이 루프를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 루프를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돌려서 어떻게 CNN에 대한 모델을 이제 완성시키는 거죠. 완성시키는 겁니다. 자, 이게 학습에 대한 전체 플로우. 뭐에 아까 전에 이 엔비디아에서 만들었던 논문에 나오는 학습에 대한 플로우입니다. 이해되시죠?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플로우. 이 모든 우리 딥러닝 학습 플로우에 그냥 말로 설명하는 그런 플로우예요. 학습에 대한 플로우. 아시죠? 예, 아시죠?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이런 플로우를 통해서 어떻게 학습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학습 모델, CNN.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 CNN이 학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학습이 되면 이 CNN 모델만으로 카메라 데이터만 넣어줘요. 그러면 추정된 스트링 휠 커맨드가 생기고, 이 커맨드를 가지고 어떻게 실제로 제어를 하는 거예요. 제어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예. 그래서 이 CNN 모델을 시스템에다가 넣는 거를 디플로이 한다고 얘기하고, 디플로이, 디플로이 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걸 뭡니까? 추론한다고 얘기하죠. 그죠? 추론, 추론. 그죠? 그리고 영어로는 인퍼런스 한다. 인퍼런스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과정은 인퍼런스 과정. 그 다음에 위에 거는 뭡니까? 트레이닝 과정입니다. 트레이닝 과정. 자, 트레이닝 과정과 인퍼런스 과정의 차이점 아시겠죠? 네. 인퍼런스 과정에서는,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카메라 데이터와 그다음에 운전자가 직접 운전해서 만든 이 앵글에 대한 데이터를 전달하고 카메라로 추정해 보니까 이런 앵글이던데 라고 얘기하는 거랑 그다음에 실제로 운전자가 했던 이 커맨드랑에 대한 에러 값을 가지고 어떻게 CNN을 보정을 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한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그러면 자, 인퍼런스 과정은 어떻습니까? 일단 업데이트된 파라미터를 어떻게 디플로이 해가지고
업데이트된 파라미터들로 구성을 해서 이걸 가지고 실제로 카메라에 영상을 넣어서 추론을 통해서 뭘 만들어냅니까? 추론되어진 스트링 휠 커맨드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차량을 제어합니다. 어떻게? 스로틀과 조향을 하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아까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네. 굉장히 이해되시죠? 맞죠? 그래서 이 판단돼서 판단해서 이제 인퍼런스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인지에 대한 센서 부분, 그리고 들어와서 인퍼런스에서 뭘 냅니까? 조향각과 토크. 조향각과 그다음에 뭡니까? 목표 가감소. 그러니까 스로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이게 이해돼야 됩니다. 이게 이해되면 이제 앞으로의 이제 시간들이 굉장히 잘 재밌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자, 아시겠죠? 음, 자, 그래서 계속 이어가면 자, 이제 인퍼런스 과정을 여기서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모델 생성에서. 자, 그리고 이 CNN 아키텍처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만 한번 읽어볼게요. 어, 그 20 뭐죠? 27 밀리언 커넥션을 가지고 있고요. 네트워크 커넥션입니다. 네트워크 커넥션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250만 맞나요? 1000만, 10만. 25만 개. 25만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뭐라고 해야 되죠? 뭐 정말 생뚱맞는 얘기죠, 그죠? 말도 안 되는 뭐 잘 이해도 못 하겠고 자 이게 뭐냐면 자 그 말입니다. 이 전체 잠시만요. 자 이 전체 네트워크가 움직이는데 필요한 그런 파라미터들이 25만 개가 있다. 25만 개. 그게 뭡니까? 우리 말하는 y는 ax 플러스 b에 이 a에 해당하는 a와 b에 해당하는 형태의 파라미터가 250 죄송합니다. 250만 개가 있다는 거죠. 250만 개가. 자,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뭐 영상으로 들어오면 이런 데이터들이 이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쫙쫙 이어지는 거죠. 자, 요런 커넥션, 이런 커넥션은 몇 개? 27 밀리언 커넥션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커넥션들을. 그리고 이 커넥션마다 들어있는 이 파라미터. 그죠? 그러면 이 파라미터들이 몇 개? 25만 개. 25만 개죠. 그죠? 25만 개의 파라미터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 식은 뭡니까? 이 식은 요 한 개의 라인을 얘기하는 거죠. 요 한 개의 라인들을. 자, 제가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좀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자, 이 모델을 어떻게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볼 겁니다. 직접 만들 거예요. 만들고 이걸 만드는데 이해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지금 보면 뭐 여기 normalized input planes가 3 채널을 가지고 뭐 뭐지 66바이의 200에 대한 어, 내용을 세 가지의 표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통과하면 컨볼루션 피처 맵이 나오고 컨볼루션 피처 맵이 또 컨볼루션해서 마지막 컨볼루션하고 이제 플래튼 시키고 그다음에 이 플래튼 시킨 뉴럴들을 풀리 커넥트 레이어를 하나, 둘, 세 개를 두고 마지막 아웃풋으로
이제 비클 컨트롤이 나오는데 이게 0.555 앵글 나오고 그다음에 스로틀이 뭐 1.2 스로틀 뭐 이런 식의 값들 요 두 개의 값들로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마하게 나오죠. 자, 여기에 들어가는 인풋으로 들어가는 게 뭐라고 했죠? 이미지. 그죠? 이미지는 뭡니까? 이미지는 그림판으로 보면 이렇게 X, 이렇게 Y. 자, 그래서 이게 이미지. 이게 이미지. 그죠? 죄송합니다. 이게 X, 이게 Y. 그죠? 네. 그래서 640에 480 이미지. 640에 640, 480에 대한 이미지로 이제 픽셀을 가지는 거죠. 이런 이미지가 어떻게? 이런 이미지가 여기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입력.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해서 이 네트워크를 쭉 따라가면 어떻게? 요런 값들로 스트로틀이 핸들을 얼마나 돌려야지, 그리고 스트로틀 값은 얼마나 가져가야 되지, 뭐 이런 거. 자, 요런 내용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동작되는지를 자,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금요일이죠, 그죠? 다음 금요일 시간에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를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이제 이거를 시뮬레이팅 하는 겁니다. 시뮬레이팅. 그죠? 시뮬레이팅 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래서, recorded the test route, 그죠? 테스트 루트, video ends time synchronized and steering command. 아까 전에 얘기했죠, 그죠? 음. 이미지와 이미지, 그리고 여기에 스트로틀 밸브와 그 다음에 앵글에 대한 값들, 그리고 여기는 이미지, 이미지. 자, 요것들을 어떻게 넣어주면 시프트하고 로테이트 시킨다. 이거 보십시오. 요 그림을 오른쪽으로 살짝 시프트 시켰죠. 그죠? 시프트 이렇게 시켰어요. 자, 이렇게 시프트 시키고 난 다음에 이 로드된, 시뮬레이터에 대한 비클에 대한 형태를 볼 수가 있다. 이해되시죠? 잠시만요. 이걸, 이거 이걸 좀 줄이고 싶은데, 요 글자가 보여서. 네, synthesized 된 이미지, 그 길에 대한 이미지가, simulate 된 vehicle로부터 보여지는 것 같다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작을 했죠. 이렇게 조작을 하면, 조작을 한 게 simulate 된, vehicle에서 보여진 거하고 비슷하다.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학습 데이터로 쓸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그래서 이렇게 해서 CNN 모델에 넣고 그다음에 여기서 추정됐던 스트링 휠 커맨드와 그다음에 업데이트된 카이 포지션하고 오리엔테이션 다시 옮겨서 다시 또 시프트 시키고 이런 관계를 다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돌아. 이거를 우리가 시뮬레이터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뮬레이션 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서로 공감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운전을 통해서 하지만, 운전에서 받을 수 있는 그 데이터가 너무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한정적인 데이터 말고, 좀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시고 왜냐하면, 카메라가 여기 차가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여기서 시프트 시켜서 여기에서도 차가 갈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더 가서 차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운전자가 계속 그런 시나리오에 맞춰서 운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시나리오가 한두 가지가 있어요. 알죠? 어마어마한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시나리오. 그죠?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대로 다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시프트 시키고, 로테이트 시키고, 시뮬레이트 시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시뮬레이트 된 데이터를 더 확보해서
데이터를 좀 풍부하게 만들어요. 풍부하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모델을 만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위에 설명드렸듯이 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트레이닝 시키고 인프런스 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아키텍처가 이런 거고 그다음에 시뮬레이팅을 통해서 좀 더 많은 데이터들을 더 확보를 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RC카를 움직여 볼 수 있는 동키카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키카는 잠시만요. 음, 배터리가 배터리가 어, 배터리가 안 먹히네요. 잠시만요. 배터리. 자, 그래서 동키카는 위에 영어로 되어 있다시피 하이 레벨에서 셀프 드라이빙을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뭘로 만들어진?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예요. 일종의 라이브러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는 뭐예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사용이 편리한 소프트웨어. 그죠? 예. 라이브러리는 말 그대로 그냥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잘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라고 보면 프레임워크는 사용하기까지 쉬워요. 사용하기 쉬운. 그런 걸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위에서 정말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빠른 경험을 해보고 싶고 쉬운 뭡니까? 뭔가 적용을 해보고 싶은 그러니까 빠른 경험과 쉬운 적용이 가능한 곳에 포커싱 되어 있어 만들어진 거예요. 라이브러리가.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뭐 해보고 싶은 게 쉽게 적용된다는 거죠. 쉽게 적용되고 쉽게 어떻게 코드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동키카는 이런 셀프 드라이빙 모델을 중간에서 카메라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학습된 데이터를 통해서 스트링과 스로틀 밸브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역할 중간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셀프 드라이빙 모델을 장착시킬 수 있고 그 모델을 통해서 RC카를 제어하는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의 어떤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혹시 동키카라는 소프트웨어를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ROS 그러니까 ROS는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ROS의 억수로 심플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ROS의 심플한 버전. 이렇게 설명이 되나? 하여튼 ROS의 심플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ROS에서 해보고 싶은 것들을 여기서 다 해볼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 다. 쉽고도 쉽게 볼 수가 있죠. 예. 자, 그래서 실제로 동작하는 방식을 보면 오른쪽에 보면 이제 호스트 PC가 있어요. 호스트 PC에 동키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를 설치하고 이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에서 만들어지는 모델을 통해서 RC카에 있는 동키카와 통신하는 거예요. 통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RC카에도 동키카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이 RC카와 여기서 통신하는 방법은 와이파이도 되고, 그다음에 이더넷도 되고 다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제 리모트 된 상황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와이파이 형태로 해서 동작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스트 PC를 구성하는 방식을 보면 먼저 인스톨 그다음에 동키를 호스트 PC에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호스트 PC에 우리가 시뮬레이터를 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RC카 상에 동키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RC카를 캘리브레이션 해야 돼요. 그러니까 RC카에서 스트로트 밸브를 얼만큼 돌리면
어떤 값을 주면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값을 기준으로 정의를 잡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한다? RC카에 대한 캘리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키카를 사용해서 이제 컨트롤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키카를 통해서 컨트롤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혹은 게임패드를 통해서 또 조작이 가능해요. 음, 재밌겠죠, 그죠? 실제로 웹에서 조작을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5G를 통해서 5G 통신을 통해서 원격지에서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RC카도 제어를 가능해요. 재밌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세너치크를 통해서 트레이닝을 심플한 모델을 이제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잘 동작되는 전염되는 그런 모델들을 검증해 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호스트 PC에서 진행하는 방법은 동키를 호스트에 먼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호스트 PC에 대한 시뮬레이터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RC카에 동키 설치하고 RC카와 호스트 PC 연결된 상태에서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동작할 때는 동키에서도 가능하고 웹 인터페이스 혹은 게임패드를 통해서도 이제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수업이 좀 더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다 그러면 이런 RC카를 가지고 제스 나노와 연동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보통. 그러면 그 모델을 트레이닝을 호스트 PC에서 트레이닝하고 그 만들어진 모델을 어떻게 제스 나노라고 하는 인베디드 보드에다가 디플로이해서 실제로 제스 나노에서 인퍼런싱을 해서 RC카를 제어하는 형태, 진행하는 형태로 이제 해볼 수가 있는 상태죠. 이해되시죠? 전반적으로 자, 요런 플로우로 이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키를 인스톨하는 걸 호스트에 인스톨하는 방법은 먼저 뭐를 설치를 해야 되냐면 콘다가 있어야 돼요. 윈도우에서 할 때는 아나콘다를 설치하고 저기 어디죠? 리눅스에서 할 때는 Virtual Environment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는 아나콘다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나콘다 잘 아시죠? 잠시만요. 음. 자, 아나콘다라고 해서 데이터 사이언스, 그러니까 파이썬 기반의 데이터 사이언스, AI를 돌려볼 수 있는 과학적인 도구예요. 과학적인 도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그 파이썬에 관련된 디펜던시의 관리를 해줘서 이런 각자만의 샌드박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놀고 있는 그 샌드박스가 다른 애들의 샌드박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샌드박스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아나콘다를 기본으로 깔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설치하시고 나면 이렇게 아나콘다라고 제가 치면 제 PC에 이제 아나콘다 프롬프트하고 그 다음에 이거 안 보이는구나. 음, 잠시만요. 자, 화면 전체를 공유해서 보면 여기 아나콘다라고 해서 여기 합니다. 아나콘다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아나콘다 내비게이터, 아나콘다 파워쉘, 그다음에 아나콘다 프롬프트. 제일 중요한 거는 아나콘다 프롬프트입니다. 그래서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띄우면 자 이렇게 아나콘다 프롬프트가 떠요. 음, 이 보이죠? 음, 음. 아나콘다를 처음에 띄우면 기본 샌드박스, 그러니까 기본 환경이라고 있어요.
절고 어? 안 보이지?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화면 공유 다시 할게요. 이건데. 아, 됐어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띄우면, 이런 베이스 환경이 처음에 나옵니다. 처음에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베이스 환경이 나오는 상태에서, 우리 교재를 보면, 자, 교재를 다시 보면, 일단, 동키카에 대한, 소스를 받아와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동키카 소프트웨어가 GitHub에 오픈되어 있는 오픈소스를, 어, Git이라고 하는 소스 컨트롤 툴을 통해서 받아온 겁니다. 거기 명령어가, git clone 그 경로를 적어주는 거죠. 그러면, 소스가 그대로 다운로드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깃을 체크아웃 시켜서 특정 버전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저희가 활용하는 부분들은 깃의 체크아웃의 태그스 4.4.40 버전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가 대부분 다 4.4.0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버전으로 해서 받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 여기서 자, 베이스 인바이러먼트인데 이제 동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가 동작되는 인바이러먼트를 만들어줘요. 그게 요 작업을 통해서 인바이러먼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콘다 env create -f 그 소스 안에서 소스의 경로에 보면 install 그다음에 env windows yml 이렇게 하면 동키라고 하는 어, 뭐죠? 인바이러먼트가 생깁니다. 그 인바이러먼트를 그 인바이러먼트로 내가 into 그러니까 들어가는 명령어가 콘다 activate 동키라고 해서 액티베이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까요? 콘다 액티베이트 동키. 자, 요 콘다 액티베이트 동키.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그 동키라고 하는 환경으로 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동키라는 환경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 환경에 들어가면 이제 pip install -e.pc 이렇게 명령을 치게 됩니다. 이렇게 치면 이제 실제로 필요한 동키 소프트웨어가 동작하기 위한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다 설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설치를 하게 되면 제가 설치를 일단 했고요.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쉽죠? 굉장히 쉽죠? 그래서 호스트 PC에서 동키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어, 그러면 이제 호스트 PC에서 먼저 동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했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갖고 소프트웨어를 구성할 수 있는 환경이 다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동키라고 하는 인바이러먼트가 이제 생겨서 동작을 할 수 있는 이제 준비가 된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시뮬레이터를 설치할 시뮬레이터가 뭐냐면 볼까요? 자, 시뮬레이터는 잠시만요. 음, 아이고, 죄송합니다. 샌드박스인데.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시뮬레이터가 뭐냐면
제가 시뮬레이터 띄우고 있습니다. 자, 유니티로 만들어진 실제로 시뮬레이팅 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환경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경로들이 있어요. 이렇게 경로들이고 이 경로들을 선택하면 실제로 그 RC카 시뮬레이트 된 RC카를 동작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들어가 보면 네, 들어가셨죠, 그죠? 들어가셨고 그다음에 한 번 더 이 시트를 하면 잠시만요.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여기 좀 보기가 좀 힘드네요. 다시 해볼게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자, 그래서 내가 조이스틱 키보드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시작할 수 있는 화면이 구성되어 있고, 자, 요런 어, 키보드가 안 움직이네요.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음. 일단은 이 정도입니다. 제가 다시 하실 때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키보드가 문제예요. 자, 이렇게 시뮬레이터를 이제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시뮬레이터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 시뮬레이터 이름을 동키짐이라고 합니다. 동키짐. 자, 그래서 이 짐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오픈 소스예요. 그래서 요런 제가 만든 인스트럭션대로 하시면 그대로 동키 시뮬레이터를 이제 설치할 수가 있고요.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 시뮬레이터에 대한 바이너리를 가지고 와서 실제로 그 동키 시뮬레이터라고 하는 myconfig.py 요 파이에서 동키 시뮬레이터를 하겠다. 그 다음에 동키 시뮬레이션 패스, 그 다음에 동키 짐 env가 어떤 트랙을 쓸 거냐를 설정을 하고 파이썬 manage.driver 해서 브라우저에 연결하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브라우저로 컨트롤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브라우저로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렇게 해보시면 아까 전에 그런 뭐라고 했죠? 제가 그 트랙들을 확인하고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요거는 해보면 돼요. 해보면 쉬우니까 한번 꼭 해보십시오. 자, 그리고 제가 한번 해볼까요? 잠시만요.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설정에서 자, 파이썬 파이썬 파이썬이 뭘로 되는지 모르겠어. 좋지. 자, 어? 아이고, 이거, 네. 자, 그래서 파이썬 매니지 좀 드라이브죠. 일단은 아이고 내가 만든 프로젝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 제가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로 가서 음, 아, CD, 카 3로 가보겠습니다. 음, 자, 잠시만요. 마이심이네. 마이심 3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파이썬 파이썬 manage.py 라이브, 아이고, 라이브. 자,
자, 이렇게 치면, 잠깐만요. 이게 아니고,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음, 예, 제가 손을 대가지고, 잠시만요. 발선, 예, 음, 드라이브, 아, 음,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드라이버를 하게 되면, 실제로 아까 전에 봤던 그 화면과 함께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어, 그, 그 웹페이지가 하나 뜨거든요. 컨트롤 웹페이지를 통해서, 제어를 통해서 이제 할 건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이제, 잠시만요. 음, 음, 그렇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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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잠시만요. 음, 음, 음. 네, 제가 환경이, 환경을 좀 잘못 파악하고 있었네요. 아, 잠시만요. 음, 일단은, 아, 일단은, 잠시만요. 지- 음, 자, 잠깐만요. 5분만 주시기 바랍니다. 돈키카 3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마이크,
음, 아, 제가 바꿔놨네요. 자, 됐습니다. 자, 됐죠, 그죠? 을, 요거 보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띄우면 로컬호스트 8887로 이렇게 붙이시면 브라우저에서 그 브라우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바로 안 되네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면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음, 문제가 없는데 제가 이거를 건드렸어요. 이거를 제가 수업하기 전에 리모트에서 할 수 있도록 제가 건드려 봤는데 이게 뭔가 좀 잘못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음, 접근을 하면 이제 실제로 그 아까 전에 봤던 그 RC카를 우리가 컨트롤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제어를 한 상태에서 테스트 데이터를 이제 그 시뮬레이터 상에서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뮬레이터 상에서 데이터를 확보한 걸 가지고 학습을 통해서 학습 모델을 만들고 그 학습 모델을 통해서 그 시뮬레이터에서 동작을 하도록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해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동작하는 모델을 만드는 방법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RC카를 동작을 시키는 거예요. 뭘로? 이제 트랙패드를 통해서 RC카를 동작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RC카드가 이렇게 동작을 하면서 카메라 앞에 여기 달려있는 카메라로 데이터를 계속 넣어요. 그리고 RC카를 동작시켰기 때문에 스트로트를 동작시키는 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트레이닝 데이터를 계속해서 컬렉팅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RC카를 돌리는 명령어가 Python Manage.py 드라이버에서 JS라고 하는 이게 조이스틱입니다. 조이스틱을 돌려서 동작시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저장된 데이터를 트랜스포링 하는 겁니다. 어디로? 호스트 PC로. 호스트 PC로 데이터를 넘기는 방법은 쉘과 쉘에 대한 데이터를 이동하는 rsync를 통해서 데이터를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넘기고 나서, 호스트 PC에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모델을 이제 트레이닝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하는 방법은 트레이닝 튜브로 해서 이런 명령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트레이닝 시키고 나면 뭐가 생기냐면 우리가 이름을 주는 이 .h5 파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h5 파일을 다시 어디로? 이 트레이닝 모델을 RC카로 넘기는 거죠. RC카로 넘기고 그 RC카에서는 트레이닝 모델을 통해서 RC카에서 동작을 시킵니다. 이 플로우가 전체적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실제로 행해지는 작업. 그러니까 이게 RC카에 국한되어 있는 어떤 플로우가 아니라 어, 자율주행에 주행을 할 수 있는 모델을 집어넣는 방법의 큰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방법. 그러니까 중간에 여기서 뭐 알싱크가 아니고 뭐야 그다음에 어떤 뭐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뭐 트리거하는 명령이 이런 게 아니라 뿐이지 이런 플로우 자체는 여러분들이 자율주행 모델을 통해서 여기 적용해 볼 수 있는 모델 플로우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더라도 이런 플로우를 무조건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모델을 만들 때의 플로우는 무조건 이 모델을 거치는 플로우를 거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로우를 꼭 거친다. 그래서 요 플로우를 잘 이해하고 있어요. 잘 이해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해보는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 자, 여기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것도 시뮬레이터에서 만들어 그죠? 그 시뮬레이터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학습하는 것도 호스트 PC에서 하는 거죠. 호스트 PC하고 그다음에 호스트 PC에서 했던 이 모델을 가지고 실제로 적용해 보는 것도 시뮬레이터에서 적용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동작되는 어떤 필드에 있어서 동작을 해보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이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시뮬레이터상에서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환경을 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제가 명령 여기 있죠, 그죠? 요런 명령을 통해서 일단은 그걸 구성을 하고 그 소프트웨어가 동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취득한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을 만들고 모델을 통해서 다시 동작시켜보는 그런 작업을 어,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까도 말했듯이 자율주행에 대한 기호에 대해서 알아봤고 실제로 자율주행을 우리가 실제로 할 수는 없으니 지게차로 이제 RC카로 하는데 RC카로 하는 방법 중에 동키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해보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우리 뭐죠? PC 안에서만 동작할 수 있는 형태로 동작해 볼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을 해보는 거죠. 네, 구성해보자. 다음 시간이 이제 재밌을 겁니다. 다음 시간이 엄청 재밌을 거니까 다음 시간에도 만나서 이런 형태로 실제로 동작되는 거를 제가 준비해서 보여드리고 어떻게 모델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이 없으시면 마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학습 자료는 공개할까요? 네. 학습 자료는 이제 이 강의가 끝나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